워낙 그 의혹이 많아서 그걸 다 묻기에는 좀 시간상 부족해서 우선 음주운전 부분을 제가 좀 보충적으로 우리 김학용 의원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3월 25일 이때가 이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팀 스피릿 훈련 기간인데 이 새벽에 음주 단속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그 경찰서까지 가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은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음주 측정치하고 또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이거를 고지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건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80년대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우리 후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체크리스트에 그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민정을 비롯한 그 검증팀에서 그 음주운전 전력 사실 자체를 모른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알았다면은 아마 후보자가 과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까 상당히 의심스럽고, 특히 김학용 의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후보자로서 선서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지금 선서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있는 그대로 좀 답변할 것을 좀 촉구합니다. 이때 그 현행범으로 체포돼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통상적으로 그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되고 또 그 수사 내용이 그 군으로 이첩이 돼서 헌병돼서 조사한 다음에 군 검찰로 가서 기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 즉 그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단속이 됐을 때 이것이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통계를 보면은 금년에 12만 799명의 국민들이 면허 취소를 받고 면허 정지는 8만 9,666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1991년에는 그 지금 통계를 확인을 못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 2004년에는 오히려 많게 22만 8천 명이 면허 취소를 받고 있어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그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통상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검찰로 가서도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안 해요. 기소유예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 벌금, 최소한도 벌금 구형을 해서 법원에서 정말 딱한 사연이 있을 때 선고유예 정도 하는 게 이게 음주운전입니다. 이 단속된 사람들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거 어떻게 좀 선처가 안 되냐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그 논두렁에서 막걸리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단속이 되는데 이 농민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면은 농사지로 갈 접근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애로를 겪고, 또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술을 먹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하니까 그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가서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 단속이 걸려도 이것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검찰에 가서 기소돼서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이렇습니다. 또 생계수단인 배추 장사나 이런 트럭을 또 운전하는 분들, 또 개인 택시 면허를 목표로 해서 영업하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전하면은 정말 딱하지만 걸리면은 여지없이 면허 취소되니 정지가 돼갖고 개인 택시 면허 무산이 되고, 또 배추나 이런 과일 행상들은 그 생계수단이 끊어지고, 농민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단속이 되면은 이게 승진은커녕 바로 옷 벗고 이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받은 건과 관련해서 변명이라고 내놓은 게 헌병대에 가서 그때 그
완전히 없던 일로 처리가 됐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33건이 단속됐는데 21건이 이게 없던 일로 됐다. 그러면 면허 정지나 취소될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형사처벌도. 이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이게 저 후보자가 이렇게 과연 상상을 초월한 이런 특혜를 받았으니까 불법적으로 그 뒤에는 눈치 보느라고 21건이 이게 없던 일로 된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존경 없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어도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 이게 어떻게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후보자가 이거 제대로 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가 됐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승진이 안 돼갖고. 지금 저 청문회를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중에는 면허 취소되고 면허 정지되고 벌금 내고 이런 국민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분들이 후보자의 그 답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경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은폐를 하기를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안 받으려고 피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 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예.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그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갖고 종결식을 겸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화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그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 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신분이나 이런 걸 속이고 그걸 모면했다면은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한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덕성과 이렇게 모두 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 제일 잘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근데 자료를 정말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신다고요? 예.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니, 그럼 나중에 박남수 사사 질문할 때 답변 드리는 걸 하고 자료 요구만 하고 일단 자료 요구만 하고 자료를 안 받으면 굉장히 결정적 부분을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자료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잖아요. 자료 관련해서. 자료 관련해서? 네.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와 해당 기록은 파악해서 제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고.
네, 제가 말씀으로 일단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 자료는 없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그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갖고 성별식을 겸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화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그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 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늘. 사실은 제가 제 경력에도 있지만 제가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 총수가 되시려는 분이 국민들 청문회장 앞에 오셔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 그래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문회 준비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충격적이라서 저도 이게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산하기관하고 각급 학교에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서약서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특히 인명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본 서약서 제출 후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근데 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면 술을 먹지 않는 사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또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서약, 그리고 어차피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 현행법에 0.05 이상이면 처벌을 받고 0.1이 넘으면은 구속도 되고 다 있는데 이건 모든 교사에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답지 않다 이런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거는. 그리고 맥주 한두 잔 먹고 운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0.05 이상인 거지 0.그 이하로 어떤 자리에 갔다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안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그런 그 문안을 저희들이 원용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 교육계는요, 정말 이 음주 문화를 정말 근절시키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교육계 현장에 제일 이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가령 저희 교통사고로 아이들 이 학교 근처에서 사고 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이제 교육감님 답변 다 듣다 시간 다 가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체한테 서약서 쓰라고 했다는 건 그 사람들도 인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재정 교육감님 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좀 무리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런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그 후보자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2005년도 거는 본인도 인정을 했고 아까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1996년 10월에 있었던 그
음주 단속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과 실질적으로 음주를 한 것인지 또 당시 자막에 나온 것처럼 소위 소주 3분의 2병을 마신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19년 전의 일이지만 그 당시 젊은 기자로서 경거망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 경관 앞에서 제 차에 타고 있던 술이 많이 취하신 우리 부장 선배들 앞에서 뭔가 과시하려는 듯이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지난 19년 동안 제 마음에 큰 빚이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청문위원님, 그 사안은 모 방송사에서 묘한 방식으로 왜곡을 했고 제가 오죽 억울하고 보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겠습니까? 이 사안이 지난 2012년 선거 때도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 경고망동에 대해서는 마음속 깊이 반성하지만 선거 국면에 군대에 제대한 제 아들이 성인이 된 제 딸이 아빠 정말 저런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 통곡하며 물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언론 보도의 공공성이나 언론의 횡포 이런 차원을 떠나서 평범한 한 가정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저는 음주운전에 걸린 것이 아니고 단지 젊은 기자로서 경거망동하고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19년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반성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여러 청문위원님들이 해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워낙 그 의혹이 많아서 그걸 다 묻기에는 좀 시간상 부족해서 우선 음주운전 부분을 제가 좀 보충적으로 우리 김학영 의원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3월 25일 이때가 이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팀 스피릿 훈련 기간인데 이 새벽에 음주단속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그 경찰서까지 가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은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음주 측정치하고 또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이거를 고지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건 뭐 최근의 일이 아니라 80년대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우리 후보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체크리스트에 그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민정을 비롯한 그 검증팀에서 그 음주운전 전력 사실 자체를 모른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알았다면은 아마 후보자가 과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까 상당히 의심스럽고, 특히 김학용 의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후보자로서 선서할 때
진실만을 얘기하겠다고 지금 선설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있는 그대로 좀 답변할 것을 좀 촉구합니다. 이때 그 현행범으로 체포돼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통상적으로 그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연히 면허 취소가 되고 또 그 수사 내용이 그 군으로 이첩이 돼서 헌병돼서 조사한 다음에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신분이나 이런 걸 속이고 그걸 모면했다면은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한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도덕성과 뭐 이렇게 모두 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 제일 잘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근데 자료를 정말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신다고요? 예.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니, 그럼 나중에 박냄 사사 질문할 때 답변 드는 걸 하고 자료 요구만 하고 일단 자료 요구만 하고. 자료를 안 받으면 굉장히 결정적 부분을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자료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잖아요. 자료 관련해서. 자료 관련해서? 네.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와 뭐 해당 기록은 파악해서 제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고. 네, 제가 말씀으로 일단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실이 자료는 없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그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갖고 성별식을 겸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화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그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 검찰로 가서 기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면허 취소나 정지 대상, 즉 그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이 단속이 됐을 때 이것이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통계를 보면은 금년에 12만 799명의 국민들이 면허 취소를 받고 면허 정지는 8만 9,666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1991년에는 그 지금 통계를 확인을 못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 2004년에는 오히려 많게 22만 8천 명이 면허 취소를 받고 있어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그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통상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 검찰로 가서도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안 해요. 기소유예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에 벌금 최소한도 벌금 구형을 해서 법원에서 정말 딱한 사연이 있을 때 선고유예 정도 하는 게 이게 음주운전입니다. 이 단속된 사람들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거 어떻게 좀 선처가 안 되냐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농민들이 농사 짓다가 그 논두렁에서 막걸리 먹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 단속이 되는데 이 농민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면은 농사지로 갈 접근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애로를 겪고 또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술을 먹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하니까 그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가서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 단속이 걸려도 이것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검찰에 가서 기소돼서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이렇습니다. 또 생계수단인 배추 장사나 이런 트럭을 또 운전하는 분들, 또 개인 택시 면허를 목표로 해서 영업하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전하면은 피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주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일어나서. 예.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그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갖고 종결식을 겸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화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그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고요. 다만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 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딱하지만 걸리면은 여지없이 면허 취소되니 정지가 돼 갖고 개인 택시 면허 무산이 되고 또 배추나 이런 과일 행상들은 그 생계 수단이 끊어지고 농민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단속이 되면은 이게 승진은커녕 바로 옷 벗고 이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받은 건과 관련해서 변명이라고 내놓은 게 헌병대에 가서 그때 완전히 없던 일로 처리가 됐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33건이 단속됐는데 21건이 이게 없던 일로 됐다. 그러면 면허 정지나 취소될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형사처벌도 이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이게 후보자가 이렇게 과연 상상을 초월한 이런 특혜를 받았으니까 불법적으로 그 뒤에는 눈치 보느라고 21건이 이게 없던 일로 된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존경 없는 경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어도 참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아니 이게 어떻게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후보자가 이거 제대로 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가 됐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승진이 안 돼갖고. 지금 청문회를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중에는 면허 취소되고 면허 정지되고 벌금 내고 이런 국민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분들이 후보자의 그 답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정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은폐를 하기를 위해서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안 받으려고